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섭이고요. 먼저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있을지는 자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창업하기 이전에 좀 지내왔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들,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뭐 저의 미래나 뭐 이런 꿈들을 굉장히 그 맥락 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하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올림피아드만 해서 이제 수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03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1학기 수시 모집이 이제 막 있었어요. 2002년에 처음 생겨서 1학기 수시 모집이 이제 좀 더 2003년에 확대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메디스테프 기동훈 대표님도 아마 1학기 수시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때 또 올림피아드도 지금 코딩 이상으로 이제 올림피아드 이제 거품 시절이었고 올림피아드 관련 수시들이 좀 많았고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이제 극단적인 전형들을 많이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생각은 저는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1학기 수시인데 뭐 어떠냐 일단 써라 뭐 요런 이제 뭐 로직에 제가 넘어가서 이제 썼는데 이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응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6년 안에 그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분들 중엔 제가 아마 이제 우리 학교에서 꼴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도 못하고 굉장히 작은 병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적응 못하는 와중에 그 이제 다행히 그래도 좀 정을 붙일 때가 생겨서 그 아마 그 이제 이 중에서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세본 아카데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동에 거기서 좀 강의 열심히 했었고 뭐 한 30살까지도 이제 수원이랑 대치동이랑 막 대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올림피아드랑 뭐 수리 논술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학부 선배인 그 성균관대 김종원 교수님, 사회학교 김종원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따왔는데 우리 이 선배님께서 학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올림피아드 전형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이제 저희 예방의학계 정말 좋은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또 우리 학교 오게 한 또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학과 2학년 때 그 의학통계 수업을 듣고 그때 이미 이제 진로를 좀 정했는데요. 그 이제 이제 의대 나서 좀 그만둘까도 생각이 있었는데 통계학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요 교수님처럼 요 예방의학교실 교수님처럼 되면은 뭐 그래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때부터 저는 뭐 마음을 먹고 졸업해서 이제 그 레지던트 할 곳을 찾다가 그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는 곳이 좀 설명이 좀 제일 잘 돼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왔을 때부터 원래 이제 연건 캠퍼스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왔을 때부터 관악 캠퍼스에 딱 왔는데 뭐 저한테는 뭐 더 장점이 많아서 뭐 이제 통계학과니 뭐 이런 이제 다른 과 수업들 뭐 열심히 들으면서 좀 재밌게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우리 그 석사도 하고 뭐 박사는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R, 파이썬, 뭐 리눅스 쓰고 통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초대가 된 지인들께 이제 저희 동기들이죠, 주로. 동기들에게 통계 자문 뭐 분석해 주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제 전문의 되시고 뭐 이제 그러면은 아마 이제 예방약하는 친구 이제 거의 없죠.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예방약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통계 돌려달라는 말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응급실 뭐 당직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살던 중에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삼성전자 한번 면접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그때 금요일 제 기억나요. 그때 7월인가 8월에 금요일에 술 먹고 있을 텐데 그때 지도 교수님 전화 와서 술김에 그냥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면접 잡히고 뭐 그래서 막 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무튼 이제 뭐,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수학하고 컴퓨터 AI 하시니까 이제 이쪽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대생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 때만 해도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도 없고, 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리눅스 쓰고 뭐 이런다니까 좀 귀엽게 봐주셔서 그때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강성주 대표님, 웰트 강 대표님이 저보다 몇 달 먼저 들어와 계셨었어요. 그때. 와서 이제 같이 좀 잠깐 있었고요. 면접 후에 그래서 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근데 뭐 DMC 연구소라는 걸로 입사를 해서 뭐 헬스케어 센싱 뭐 기술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한 5개월 뭐 6개월 만에 뭐 연구소 없어진다는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3, 4개월 동안은 뭐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무선사업부로 이동해서 이제 그 사업부에서 삼성헬스 앱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삼성헬스.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난 선생님이 지금도 계시는 우리 중앙대 윤사영 선생님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우리 웰트라고 하면 제가 이제 너무 죄송하고 이제 거물이 되신 우리 웰트 선생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아과 선생님 그 리키라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계시는 걸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인가 거기 계시는 걸로 아직까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삼성의 사내벤처 C랩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웰트 대표님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웰트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사내벤처 1등 하셔갖고 이제 스피노프에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굉장히 큰 그 충격을 받고 세계관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뭐 이제 정말 이제 웰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베껴서 한번 내보고 그다음 제가 또 통계 연습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때 느낀 게 역시 저 생각과 바닥 민심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그때 뭐 다 탈락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선사업부로 옮기고 나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퇴사를 결심해서 그때 막 이것저것 그냥 퇴사하고 아무거나 뭐 닥친 대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현 원장님께서 여기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연결돼서 여기 소개시켜 주시고 이제 이 스틱은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원로 대표님들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잘 탈락시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쪽 일을 병행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 그 학원 원장님 같이 했던 학원 원장님하고 그 의대 입시컷 지금 생각하면 스카이캐슬 같은 거죠. 지금 이미 뭐 대치동에 메디브릿지라고 우리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저도 해보기로 하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 막상 시작도 못했어요. 네, 시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의학통계 교수만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딴 거를 막 하려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뇌가 바뀌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이제 그냥 마치기로 하고 우리 보건대학원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보통 이제 데이터가 이제 우리 연구실에 데이터가 유전치 데이터나 뭐 가족 쌍둥이 데이터 뭐 데이터가 되게 많았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주제를 잡고 분석을 해서 뭐 해석을 하고 이런 논문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뽕에 물리를 원래 고등학교 때 싫어했는데 이제 30대 때 이제 늦게 빠져갖고 이때 좀 뽕이 많이 들어가서 반드시 이제 이론 연구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된다. 예,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그 머리가 좀 잘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이 막 떠올라서 막 썼는데 이제 교수님과도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혼자 떠오르는 대로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도 엉성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 실패하고 박사하기도 어렵고 그냥 제 블로그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이제 뭐라 그러죠? 빛이 휘는 게 아니라 그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 해석이. 그러니까 빛이 휜 게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져 있고 빛은 그 휘어진 시공간을 그냥 다이렉트로 흐르는 거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좀 그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리니어 모델 중에 논리니어 모델 있잖아요. 리니어 모델 U 쉐이프나 뭐 V 쉐이프나 논리니어 모델도 왜 논리니어로 보지 말고 그냥 그 데이터의 공간이 휘어진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뭐 답변을 잘 제대로 못했죠. 그냥 저는 뭐
왜 시기 아름답지 않느냐, 뭐 거의 이제 이 정도의 논리로 이제 디펜스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피밸류에 평소에 좀 불만이 많아갖고, 되게 오랫동안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규모 가설을 이제 조금 이제 비현실적인 규모 가설이 아니라 좀 널널하게 잡는 규모 가설을 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봤는데, 역시나 뭐 이런 거를 뭐, 뭐 내가 이런 걸 만든다고 누가 써주겠냐, 이걸 써야 될 이유가 뭐냐, 사실 뭐 이런 것에 답변을 제가 또 못했죠. 예, 그래서 또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또 이제 아무튼 연구가 잘 안 되는데 창업 공모전이 이때 이제 선정이 됐고, 어떤 게 됐냐면 그때 이제 2017년 말 18년 초니까 이제 코인 한창 난리 칠 때였거든요. 저도 이제 첫 투자를 코인으로 해서 결국 쓴맛을 많이 봤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때 이제 뭐 유전체 코인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 유전체 데이터를 주면은 뭐 그걸로 돈 벌어서 나눠주겠다 뭐 이런 컨셉의 뭐 아이디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랑 지도 교수님이랑 그 석사 친구랑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느낌의 창업선도대학 여기는 돼서 이제 6,500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를 선정이 됐습니다. 그 심평원이 못해 선정되고, 근데 막상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이거는 뭐 내 주제 뭐 내가 뭐 유전체의 뭐 고수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할 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하고 우리 석사 친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안 하고 이제 돈도 안 쓰고 그냥 나오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때는 이미 좀 이제 이성학까지 왔으니까 좀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모르겠고 그냥 통계 지원으로 되게 혼자 세웠어요.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이 세웠어요. 다 자본금 2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사무실도 없고 그냥 뭐 열심히 했으니까 밥은 안 굶겠지. 뭐 크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스타트업 이런 거 살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진짜 치킨집 차리듯이 그냥 이제 독립해서 먹고 살겠다. 그냥 이 정도 마음으로 이제 했던 거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데 우리 선배님들 동기분들이 이제 처음에 고객으로 저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사랑해 주셔갖고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창업 전 내용이고요. 창업한 다음에는 제 하는 일이 그 이제 통계 웹 만드는 게 이제 제 메인이거든요. 원래 이제 연구 가설이 있고, 뭐 데이터 정리하고 분석하고, 뭐 그림 정리하고 논문 작성 이런 과정이 있다면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 웹에 들어가서 뭐 데이터 정리도 뭐 서브 그룹 분석이라든지 뭐 변수 간단한 거 바꾸라는 거지 뭐 하고, 분석도 뭐 이렇게 옵션 바꿔가면서 회귀 분석하면 변수 스스로 넣을 때마다 뭐 결과 바뀌게 나오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논문용 표랑 그림도 바로 다운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계속 연구기 때문에 재분석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재분석할 때마다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의사랑 그 이제 통계 지원팀하고 왔다 갔다 리포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웹에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봐가시면서 할 수 있게 뭐 그런 컨셉인 거죠. 이렇게 이제 뭐 R로 이제 만드는 건데 뭐 이렇게 옵션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고 옵션 선택할 때마다 그림이 계속 바뀌고, 예, PPT로 다운받아서 이제 그림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저희 만든 웹인데 뭐 요건 일단 저희 만든 웹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계약은 뭐 이제 요건 좀 옛날 얘기인데 이제 뭐 병원 저희 모교가 제일 많이 했고 요즘엔 세브란스 병원도 많이 하고 아무튼 병원들하고는 거의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회사 임상시험 디지털 치료기 스타트업도 이제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이제 에세이 논문 한 200건 정도 지원, 뭐 정확히 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대표 논문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더 대표 논문은 이제 작년 3월이죠. 삼성병원에 우리 이제 이주명 교수님하고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 최기용 교수가 그 이제 PCI 전략 비교한 논문이 그 RCT가 NEJM에 실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리비전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챙겨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란셋 연세대학교 심장내과 홍명 교수 연구팀 저희 여기 있는 저희랑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스타틴 연구로 해서 란셋에 실렸고 또 스타틴 연구로 이제 자마에 실렸고 뭐 스타틴 또 연구로 이제 뭐 BMJ도 실리고 뭐 그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카디오랑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3대 의학 연구의 3대 저널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다 참여를 해서 요게 이제 뭐 저희에도 좋은 경험이 됐고 뭐 어디 가서 또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 됐습니다. 아무튼 뭐 병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병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작년에 이제 강동 동탄성심 상계 1300 길 고대 하나병원관이랑 연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 이제 요 병원들이랑은 이제 올해도 이제 연장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쯤부터 이제 뭐 임상시험도 분석 의뢰가 제약회사 의뢰가 있어갖고 이런 회사들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의사 선생님 하고 있는 그 윤찬 대표님하고는 에바엑스라는 디지털 치료기기 스타트업 재활 거기 이제 저희가 모라큐어 확장 임상시험 그 이제 식약처 승인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좀 분석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했고 이제 임상시험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창업 얘기하면은 이제 저도 한 3년 차까지 초기 3년 동안 혼자 했거든요. 예, 진짜 3년간 혼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코로나 시절에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시험이라는 막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를 제가 다 5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이걸 썼는데 이건 또 이제 거의 되게 높은 순위로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1인 기업인 상황에서 1억 4천만 원이 딱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채용을 이제 하고, 네, 그때 채용했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뭐 하나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잘 되더라고요. 벤처 기업 인증받고, 뭐 사무실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이제 저희 회사 주제에 맞지 않게 그 2022년에 이제 과기부 R&D가 아주 큰 게 됐습니다. 2년에 10억 5천만 원짜리 물론 세 기관이 같이 했는데 저희가 총괄로 이제 돼서 되게 큰 R&D가 됐고 뭐 또 이걸로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창업 대학 패키지 뭐 그다음에 심평원 용역 CDM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의료 데이터 다 표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에비드넷이라는 회사에서 그거 하고 있고 우리 연세대학교의 유승찬 교수님께서 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런 거 데이터 변환하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나이파에서 또 이제 R&D 되고 뭐 또 R&D 또 되고 뭐 R&D 이건 저희가 메인은 아니지만 그 챗봇 과제인데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들어간 과제 뭐 이렇게 R&D 되고 올해는 이제 MS에서 지원하는 뭐 또 창업 지원 사업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된 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도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5개 썼습니다. 예.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매출 성장률 100%라고 하지만 저희가 뭐 이제 이때까지 뭐 혼자 했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뭐 2022년 작년 뭐 이 정도 그냥 뭐 진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뭐 투자나 대출이 없기는 한데 그만큼 그냥 진짜 밑바닥부터 저희는 그냥 제가 혼자 했을 때부터 시작한 아주 뭐 이런 기업이라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막 본받을 만한 기업은 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화려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평균 팀원들 있고 이제 저희 뭐 인턴들 또 이제 좀 있고요. 이 팀원들 중에서도 이제 의대생분들이 좀, 의대생분이나 의사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는 거의 이제 팀원들은 뭐 이제 인턴분들 사무실에 나오시고 팀원분들은 안 나오시는 그런 좀 약간 특이한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 요즘에 파이썬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학 연구에서는 R이 그래도 그 나름 근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이거 제가 만든 저희가 하는 일 R로 저희가 패키지를 3개가 만들어서 뭐 상점 분석 그리 뭐 테이블 만들기 뭐 웹 뭐 이런 데 만들어서 다운로드 한 15만 회 정도 됐고 요거 이제 도커라고 이제 저희 이제 분석 환경 요거 다 설치해 놓은 이런 분석 환경 같은 것도 도커 환경 만들어 도커도 배포하고 있고 아무튼 오픈소스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 오픈소스 관련 지원 사업이 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카카오톡 채팅방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이게 저희 이제 커뮤니티, 뭐 교육 자료, 기술 블로그, 비공개 강의 영상. 이제 패키지는 지금까지 크랜에 다운로드 업데이트 된 거 15만 회 정도 되고요. 뭐 관련해서 뭐 발표 옛날에 했던 게 있고, 샤이니 코리아라고 이제 샤이니가 R로 웹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미덥도 저희가 뭐 제가 이제 주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제 경기도랑 같이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서 이게 R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 SBS 스페셜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이 양지에서 활동 말고 음지에서의 활동도 뭐 프로그램 갤러리가 뭐 음지까지는 아닌데 뭐 고정익으로 활동하고 있고 단톡방도 하나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정모 뭐 저번 주에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정익이 김옥균이고 요거 대역부도 옥균이거든요. 요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요 이따가 또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겁니다. R 데이터 분석하는 여기는 근데 좀 세부 내용이라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R에서 이제 특정 패키지를 쓰면은 이제 빨리 읽을 수 있고 이제 심평원이랑 공단 분석할 때는 진짜 필수다. 뭐 이런 요 정도 얘기고요. 플러스는 뭐 이런 플러스 패키지 이런 패키지 쓴다. 뭐 PPT 그릴 때 이제 PPT를 이제 그림 편집 가능한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패키지가 있다.
네, 그 공단 심평원 분석 뭐 할 때 이제 요런 거를 써서 하면 된다는데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엑셀도 파일 저장할 때도 데이터 테이블 여러 개 있으면은 뭐 하나하나 저장하지 말고 엑셀에 시트 여러 개 새로 저장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CDM은 그래도 이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의료 데이터 표준화 뭐 데이터를 다 이제 오몹이라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서 뭐 병원들 심평원 공단 다 표준화 데이터를 만들면은 뭐가 장점인가요? 이제 분석 코드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 넣으면 결과 나오고 이제 각 병원의 그 분석 코드만 보내면 결과가 다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다기간 메타를 하면은 마치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처럼 이제 결과를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데이터 자체를 합치지 않더라도 분석 결과만 싹싹싹싹 빼서 다기간 메타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CDM의 예,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 연세대 유승찬 교수님은 이 박사 논문이 CDM으로 한 거 이제 자마에 실렸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CDM이 이제 그 내부 엔진이 다 R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 이제 분석 코드를 R 패키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R을 썼으니까 그때 요걸 참여해서 CDM 연구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분석 코드 결과도 R 패키지이고 결과는 그 R의 샤인이라는 웹 만들어주는 그걸로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 이제 통계 얘기는 이제 좀 통계는 좀 오늘 얘기는 되게 다 하진 않고 되게 심플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석할 때 항상 저희가 자체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논문에 쓸 그림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예, 논문의 테이블의 형태죠. 이건 논문의 테이블 형태고, 회귀 분석도 이제 보정 전 보정으로 같이 보여주는 논문의 테이블 형태로 항상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고요.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이 내용이 이때 뒤에 한번 다시 할게요. 프로펜시 스코어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그러죠. 심평이나 공단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이제 뭐 RCT가 아닌 분석을 할 때는 그룹 간의 베이스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컴퓨팅 생존 분석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메타 분석은 뭐 이런 거 쓴다. 시계열 분석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GitHub이라는 게 이제 서로 코드를 공유하고 뭐 요즘 LLM 뭐 오픈소스 LLM 같은 거 뭐 허깅 스페이스에도 나오지만 아무튼 뭐 공개되는 게 거의 다 GitHub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자분 같은 게 GitHub이 사실상 이력서 역할을 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도 지금 GitHub 호스팅 돼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자체도 R로 만들었고요. 근데 GitHub을 이제 코딩을 하실 분들은 GitHub을 꼭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R에 대해서 서비스 말씀드리면은, 왜 저희가 거의 R 쓰는데요. R이 왜냐면은 이제 단순히 파이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딩하고 끝내는 통계하고 코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쿼터라는 게, 요거 이제 R로 만들었다 그랬죠. 아예 발표 자료, 논문 이런 것도 다 그냥 R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로 씁니다. 예, 그리고 뭐 블로그도 만들고,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도 만들고, 책도 심지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연이 아까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저희는 뭐 거의 이제 저희 하는 작업의 90% 이상이 R입니다. 논문도 웬만한 템플릿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R에서 그냥 쭉쭉 작용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수학과나 이제 공대에서 오신 분들은 레이텍이라고 들어볼 수 있는데 그 레이텍 그를 약간 차용하는 느낌인데 레이텍보다 훨씬 쉽게 쓸 수 있어요. 네. 발표 슬라이드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이거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예, 더 이제 좀 최신 슬라이드도 있고요. 네. 예, 이렇게 있고, 리빌JS라는 더 좋은 슬라이드도 있고, 이제 뭐 블로그도 만들 수 있고, 아까 우리 지금 회사 웹 만드는 것도, 이 샤이니라는 것도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베이스라인 PS 매칭 IPW 이제 얘기를 하다 넘어갔는데, 통계 얘기를 제가 오늘 거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 내용 하나만 할게요. 자,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게 요즘에 되게 많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RCT라고 알수 있어요.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죠. RCT라는 거는 이제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한 뭐 치료 방법과 기존 치료법을 비교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아무 소리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사람 뽑아서 이 사람이 그 기존 치료를 할지 새로운 치료를 할지 랜덤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가면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면은 환자도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고 의사도 내가 무슨 치료를 하는지 모르고 그럼 더블 블라인드죠. 거기까지 되면. 아무튼 랜덤이 제일 중요합니다. 랜덤이 돼야지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랜덤을 하기 위해서는 예, 돈이 많이 들죠. 예, 돈이 그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돈이. 예. 예, 모집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해야 되고, 뭐 계속 이제
제대로 치료하겠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뭐 이제 그리고 한 3년, 5년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짧으면 1년도 있지만 비싸고 오래 걸립니다. 대신 결과는 확실해요. 이렇게 결과 보여요. 이거 이제 아이고 또 앞에 거를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예,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애니제임 서울대병원 강지현 교수님이 애니제임 연구에 실린 건데, 이 두 군을 치료하는 건데, RCT에서 가장 큰 특징은 랜덤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안에 두 그룹이 거의 이제 똑같아요. 베이스라인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 베이스라인 똑같은 테이블 원을 얻기 위해서 그 비싼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제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에서 아웃컴 차이가 나는 거를 사람들이, 아, 진짜구나, 인과성이 있다고 믿어주겠죠. 예, 이런 게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아, 이거 뭐 나이가 여기가 많으면은, 아, 이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냐. 하나하나가 다 이제 태클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랜덤의 힘이 신기하게 랜덤을 하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ICT가 이제 최고인 겁니다. 근데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건 RCT가 아니거든요. 네. RCT가 아닌 건데, 이거를 뭐, 한번 어떻게 하냐면은, RCT가 아닌데, 이거 그냥 있는 데이터를 RCT인 것처럼 척을 하고 싶다, 뭐 이거죠. 예. 왜냐면 리얼월드 데이터는 특징이, 뭐 돈이 안 들잖아요. 일단 뭐 심평원 공단 데이터부터 해서 일단 있는 데이터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있는 데이터 쓰니까 N수도 많고, 뭐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RCT가 이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인과성을 당연히 이제 인정을 안 하겠죠. 이제 왜냐면 이제 RCT 뉴럴 데이터로 해서 뭐 치료군 이 치료 받은 사람 저 치료 받은 사람 두 군 뽑으면은 뭐 당연히 인구 베이스라인 특성도 완전 다르고, 심지어 이제 이 치료한 사람이 저 치료 같이 한 사람도 있고 뭐 바꿔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가 치료 안 한 사람들 많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 거의 이제 다 하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건 최근에 우리 경기대학교 연동근 교수님 이 이제 공단 데이터 이용해서 BMJ에 실린 그런 연구인데요. 뭐 연구에 대해 제가 사실 설명드리려는 거 아니고,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치드 코호트라고 나와 있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꼭 해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는 거는 아무튼 강제로 베이스라인을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예. 강제로 베이스라인 똑같이 맞춰주는 건데, 그 베이스를 맞춰주는 방법이 프로펜시티 스코어에서 이제 기저질환, 이런 테이블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이제 맞춰주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는 데피니션 정의가 이런 걸로 이제 로지스틱 분석 이런 걸 해서 이런 것들로 예측한 치료군일 확률, 치료군의 포속할 확률을 이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제 뭐 로지스틱 분석 이용해서 뭐 복잡한 모양까지 쓸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은 프로펜시 스코어면은 이제 이런 것들 베이스 자리에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물론 PS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군의 PS랑 비슷한 사람을 대조군에서 뽑으면은 그 사람은 베이스라인이 이제 비슷해지겠죠. 당연히 프로펜시 스코어 비슷한 사람은 이게 베이스라인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그냥 50점이고, 뭐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50점이고요.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은 굳이 이제 치료군에 속할 확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베이스라인 비슷한 사람 대충 뽑으면 되는 거지. 뭐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걸 계산할, 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로벨상 2018 노벨상 타고 이제 의학 연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인과추론의 개념에서 설명하면 RCT가 어떤 사람이 두 군에 배정된 확률이 50대 50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RCT 라이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매칭도 프로펜시 스코어가 몇 점인 사람도 0.7인 사람도 어차피 이제 치료군에 한 명 있고 대조군에도 한 명 있을 거니까 맞춰서 뽑았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펜시 스코어가 몇 점인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치료군에 배정될 확률, 대조군에 배정될 확률은 50대 50으로 나오기 때문에 RCT 라이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아는 건데, 근데 프로페시스코 매칭을 하면 또 치료군의 사람들을 가지고 치료군의 사람이 맞는 사람을 대조군에서 뽑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인구 집단을 대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군의 결국 베이스라인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군의 베이스라인을 가진 사람에서 결과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 인과성 용어로는 AT가 아니라 ATT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PTW는 이제 가중치를 이제 PS 매칭이 아니라 매칭하면 샘플 수가 빠지잖아요. 샘플 빠지는 거를 좀 문제라고 해서
모든 샘플을 다 쓰는 대신에 샘플을 이제 누구는 한 명이지만 두 명인 것처럼 여기고 누구는 또 한 명이지만 세 명인 것처럼 여기고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베이스라인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인과 추론의 의미에서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튼 RW가 뜨는 이유는 아무튼 임상시험이 비싸니까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삼상은 뭐 무리더라. 삼상은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상은 안 되더라도 10판 후 4상은 할 수 있다. 그리고 3상 이상 앞 단계더라도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이 리얼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뭐 그런 좀 이제 포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예고했듯이 굉장히 그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맥락 없이 여러 내용들이 나올 건데, 아무튼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니까 이제 그 내용도 이제 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이제 일하는 게 뭐 쉽진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행복한 게 저는 이제 원래 수학만 했거든요. 심지어 과학도 싫어했습니다. 저는 과학도 싫어해서요. 과학은 이제 일단 귀납치로는 저는 다 무시를 했습니다. 무조건 선험적인 지식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 그렇게 살았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건 수학 적성을 살릴 수 있어서 뭐 행복하고 어찌됐건 우리 의과대학 오신 친구들은 다 이제 같은 다 비슷하지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직접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걸. 뭐 어쨌건 뭐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일 보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어쨌건 동기 선후배 교수님 제가 사실 뭐 꼴등하고 인턴도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교류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류도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뭐 평소에 같았으면 그냥 이제 평생 알고 지낼 수 없었던 분들과 그래서 R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교류하고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제가 원래 그 이제 집안에 외가가 학원 강사가 많아요. 특히 수학 선생님이 많거든요. 제가 사교육의 피가 흐르는데 지금 뭐 사교육의 피도 그런 본능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어서 그래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스기 대가 요거 아까 얘기 잘못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강의를 했고요.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지금 길병원에서 매주 그 비슷한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때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작년까지 했던 건데 그 개발자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제 일기였죠 이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 이거 이제 멘토 했었고요. 목숨 바칠 만한 일이 맞고, 이제 반은 맞고, 이제 사실 이 페이지는 반은 어, 좀 이제 의도적으로 넣은 걸, 뭐 창업 지원 사업이나 외부 발표할 때 의도적으로 넣은 것도 있고 반반인데, 아무튼 우리 이시계과의 이교원 교수, 삼성병원 이시계과 이교원 선배님 연구를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이고, 사코마예요. 사코마 환자에서 그 디지털 판크레토미를 췌장에 이제 전이가 됐을 때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근데 이제 사코마가 되게 희귀 질환이라 그런지 뭐 N수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되게 이게 이 정도면 되게 빅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판크레토미를 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근데 오래 사는 정도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췌장을 그냥 두면은 뭐 한 7, 8개월 살고 췌장을 자르면은 한 1년 반 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긴 뭐 피밸류가 유의하게 나오긴 하는데 좀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엔딩은 결국 다 배드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 데이터 너머에 이제 환자들과 이제 또 이 데이터 모으는 게 그 되게 힘들어요. 이제 데이터 분석만 하면은 이걸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직접 코딩하실 수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정말 차트 뒤져서 할 수도 있고 정말 힘듭니다. 특히 이런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빅데이터도 없고 데이터 만들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진짜 이게 데이터 힘들게 만들어졌고, 이게 이 데이터에 정말 그 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데이터구나. 그때 이제 좀 그 느낀 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화려한 분석하고 뭐 그냥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느낀 점이 있고,
우리 이제 의학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 이제 치료하고 진단하고 이러는데 또 시간 내서 또 연구까지 하시고 이제 그런 연구자 선생님들 보면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저도 이를 존경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지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목표는 당연히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올해도 무사히 보내는 게 일단 당연히 1차 목표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에 좀 관심이 많고, 일본에 좀 진출도 하겠다라고 올해 좀 큰 소리를 많이 쳐서 그 이제 진출을 하는 게 좀 목표고, 우리 인턴들 이제 회사에 있는 인턴들 잘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사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제 정말 욕심이라면은 우리 의과대학에서 사실 이제 제가 의학 통계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공식 실습 프로그램으로 어디 좀 한 학교에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사주를 또 상당히 좋아하는데 뒤에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본, 중국에 저희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일본에 중국에서 저희 패키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장기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때 제약회사는 바이오 회사는 다 비슷해요. 다 사람 살린다고 하는데, 저희 그 중에서도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홍익인간이랑 이제, 인재 육성, 이 두 가지를 저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100% 원격 근무 시행 중 직업 창출, 근데 이익이 뭐, 아직까지 나지 않아서, 예, 좀,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별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서 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쨌건 의학을 통해서 의학 지식으로, 의학 지식이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의료 기술이 만들어지거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럼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게 이제 홍익인간이고, 근데 저도 이제 여길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인간만 다루는 세계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제 역량상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까지도 해주기를 제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탑다운으로 해봤어요. 뭐 바텀업일 수도 있고 탑다운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기준은 여러분들보다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던 세 가지 직업이 이제 의사, 그다음에 이제 판사, 네가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업이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 중에 요거고, 근데 의학에서 뭐 3대 하면은 진료, 연구, 교육 뻔하죠. 그래서 연구에서 그 아래부터는 조금 이제 좀 인위적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이 나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하잖아요. 예. 여기서 뭐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이제 좀 생각이 나. 지금은 이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생겼어요. 지금은. 예. 그리고 저희 롤모델은 두 분이 계신데, 그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그 사군자라고 왕보다 좀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맹상군이라는 분인데 제나라 이분이 아무튼 약간 진부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식객을 3천 명을 이분이 이제 먹여 살렸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재주가 다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주구장창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뭐 하는 짓이냐. 예, 굶어 죽는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뻔한 스토리로 이 중에서 이 3천 식객 중에서도 제일 쓸모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이 맹상군이 전쟁 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맹상군을 살려줬다. 뭐 이런 진부한 스토리인데 아무튼 그렇지만 저한테는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롤모델을 삼고 있고 요거는 제가 존경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되기는 좀 자신은 없는데 제가 결국 이 김옥균 씨를 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특징이 아무튼 이제 천재예요. 예. 그래서 온갖 잡기에 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면서 이제 조선이 이제 큰일 났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알고 너무 빨리 실행하신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둑도 잘해갖고 일본에 이제 귀양 가 있을 때 그 혼인보 그 되게 유명한 일본 그분하고 바둑도 두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새로운 거를 상상하고 그다음에 불리한 지형인지 성급하게 뛰어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숨 걸고 뛰어들고 이분이 이제 일본에 쫓겨다닐 때
이 고종 황제께서 암살자들을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암살자들을 대충 다 아는데, 암살자들인 거 알면서도 그냥 같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왜냐면 암살자분들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죽였다라는 증거를 남겨와야지 이제 황제가 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멀리서 총 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네, 네,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어릴 때 수학을 굉장히 빠져 살았는데, 수학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막 난제를 푸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페르만 마지막 정리, 뭐 푸엔칼의 추측. 제가 그리고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이 괴대 불완전성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참인데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 뭐 수학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거 정말 저도 어릴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랑하던 그 아름다운 수학이 이럴 수가. 되게 저도 충격을 받았었고. 요즘 이 30대 때는 근데 좀 요런 것들을 할 때 증명 이전에 그 길을 딱 놔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 증명은 하려면 딱 길을 잡이를 해주신 분. 요게 핵심 문제다. 이런 거죠. 페이르만 만족에서는 타니와 시무라 추론이랑 이게 증명되면 이게 증명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프랭카르 추측은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차원이 큰 건가요? 아무튼 서스탄 기하 추측 이게 증명되면은 이게 증명된다. 그리고 게데르반스 정리는 이 힐베르트도 레전드 수학자가 이제 되게 당당하게 20세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증명되어야 한다. 23문제 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약간 이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이제 문제 이런 거 말고 갈루하고는 오차방정식 이제 근해 공식 없다 증명할 때 이제 진짜 근들 사이의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증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갈루와 본인은 되게 아름답다 느꼈고 물리에서 공부할 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진짜 또 아름다운 게 이게 이게 그림도 되게 이제 직관적이고 알아듣기 뭐 전자나 뭐 광자나 뭐 이렇게 상호작용 이런 게 너무 이제 아름답고 이제 직관적이고 좋은데 심지어 이게 그림 하나하나에 적분 기호가 매칭이 됩니다. 다 하나하나.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 이건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지금은 저는 정말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석자는 라마누잔입니다. 이분이 수식 중에 제일 유명한 무한급수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뭐 아름답지도 않고 이게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걸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뭐 책을 보니까 이제 인도 여신회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수학은 이런 거구나. 예. 심지어 이분은 이거 증명도 안 했어요. 이분 마인드는 딱 이제 나는 신에서 계시를 받는 거고 이제 증명은 궁금하면 니들이 하든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명하는 사람이 약간 하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의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아, 이런 거, 예, 되게 진짜, 예,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경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 생각 뭐 또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님도 아무튼 제가 이제 수학에 되게 이데아 플라톤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허준희 교수님 존경하는 허준희 교수님도 이제 뭐 제 인터뷰 중에 하나 긁어온 건데 뭐 이제 되게 감사하게만 되게 뭐 제가 이 생각하는 거랑 뭐 비슷하게도 이제 플라톤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요 얘기를 많이 한 게 결국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처음엔 당연히 이제 문제 해결이었죠. 지원 요청 오니까 도와준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제 뭐 통계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정의가 돼서 이제 하면 이제 뭐 정부의 뭐 창업 지원 사업도 쓰고 뭐 이제 서비스도 앞장서서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여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그 세계관인데 이 문제를 다루면은 이제 하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를 다루면은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려면은 이제 아름다움을 다뤄야 돼요. 아름다움. 예. 여러분들 뭐 다들 이제 뭐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아름다움을 다루는 아름다운 자들이 이제 그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고 아름다움 다루지 못한 자들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다들 이제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예. 아름다움을 이제 뭐 내가 아름다움은 뭐 좋겠지만 내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다움을 뭐 다루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아름다운 걸 팔면 이제 고수고, 이제 최고수는 신내림의 경지는 이제 없는 걸 파는 게 이제 최고수죠. 예, 없는 걸 파는 게. 그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관을 파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옛날에 뭐 교황님은 뭐 면제부를 파셨고, 우리 봉이 김선달님은 그 대동강 물을 파셨고, 없는 걸 파는 게 제일 고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없는 걸 팔기 위해서 하나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회사 로고거든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작년 6월에 따끈따끈하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늬로 다 덮을 수 있는데, 겹치는 게 대칭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무늬로 될 수 있다라는 건 옛날부터 증명돼 있었고, 하나인데 거울상으로 될 수 있다가 3월에 증명됐었고, 하나로 딱 될 수 있다가 작년 이거 증명된 거예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거다 해서 이제 로고로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의 그냥 근거 없는 꿈인데, 여러분도 이제 이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고야드. 네. 어떻게 이게 이것처럼 안 될까요, 이게? 예. 한문이잖아요, 고야드도. 예, 이게 고야드처럼 되는 게 저의 이제 꿈이고, 뭐, 안 돼, 뭐, 일단 꿈입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예. 바오바오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데, 이건 최근에 제 산부인과 선생님 준비하신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반지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이게 반지 세 개를 이게 딱 해놓은 건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의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도 제가 지금까지 본 논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다 생각한 연구 요겁니다. 고대 해부학 교수님, 유임주 교수님께서 클림트, 클림트 키스 유명하죠? 클림트 키스에 있는 요게 이제 그 되게 짜잘한 그 막 보석같이 생긴 그 무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옛날부터 저도 이제 그게 난자랑 정자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자 정자가 아니라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 베레포크 시대라 그러죠.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던 그 시대에 정말 그 시대 과학 지식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무려 자마에 실렸습니다, 이게. 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연구를 하시기를 제가 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죠. 네.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쓸모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쓸모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뭐 안,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일단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쓸모 있다는 거는 어쨌건 값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값을 평가할 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계속 쓸모 있는 사람을 승부 보려면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야 값을 평가할 수가 없겠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다루는 사람, 이게 진선미거든요. 진선미. 예, 아름다움을 다루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당연히 제대로 평가할 수, 예술 작품의 값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르는 게 값이죠. 물론, 이제 안 불러주는 값이 영원인 게 대다수기 때문에 뭐 예술가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값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이제 패닉바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을 다루는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 도덕을 다루는 최전방에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세계. 예, 요 내용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일 최고수는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그냥 이 위에 두겠습니다. 예. 세계관 만드는 사람은 도덕과 아름다움을 다 본인이 정의합니다. 우리 허경영 씨 같은 분이겠죠. 예. 예. 신. 예. 이게 이제 일본의 오고라 기조 교수님이 쓰신 건데, 한국은, 예, 도덕을 내세워 권력을 잡는 게 도덕적이지 않은지를 상대방 도덕을 싸다가 비난할수록 훌륭한 선비가 된다.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런 의미에서 의사가 헬스케어나 의료업계에서 의사라 그러면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삼국지 유씨 정도 됩니다. 유씨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최소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의사라는 건 최소한의 전통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면은 비교하면 유씨의 직계가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반계가 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반계고 직계건 뭐 유씨건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입니다. 유비가 천하통일을 하지 못했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 정통성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갈 길이 또 멀죠. 예. 유비 예. 습관화된 위선자인가 준비된 인격자인가
항상 이제 떡밥이 많이 나오고, 이 만화, 고우형 만화인데, 유비가 혼잣말 했다 그래. 조조를 죽이면, 조조가 죽으면 안 된다, 아직. 조조를 죽이면은 나라에 근심이 없어지게 된다. 아직 근심이 없어지면 안 된다. 아직은 더 난세. 그래야지 내가 이제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죠. 네, 저도 저 자신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습관화된 위선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유비의 그런 스토리를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런 스토리에서 나온 건데 박태준 씨, 철광왕 박태준 씨, 그 포항제철 이분이 한 말 중에 있어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옆에 영일만 해서 우린 다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걸 베껴갖고 의협정신이라는 걸 하나 좀 그냥 만들어 봤는데 의료진 희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고 실패하면은 한강에 빠져 죽자. 슬로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예. 아무튼 근데 뭐 아무튼 진심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 예. 아까 그 사코마 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그래도 홍익인간 뭐 의협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제 홍익인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이제 이번 그 이제 하이브 사태 때 보니까 이 다놀드의 이분께서 홍익인간을 이미 이제 잘 이제 활용하셔서 이미 이제 성공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는 또 그런 걸 얻었고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의 핵심 역량. 제가 뭐 사이비 교주가 뭐 사이비 교주까지는 아니어도 종교에 좀 관심이 많은데 사이비 교주의 핵심 역량은 일단 다들 아시고 의술과 점술이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술은 제가 어쨌건 의학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고 점술은 요거를 위해서 제가 사주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그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제가 직접 본 거, 우리 의사 선생님이에요. 연세대 졸업하신 양창순 박사님이시라고 주역으로 박사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 검사 풀배터리랑 사주까지 다 봤습니다. 이게 사주 내용인데, 저는 풀배터리 내용하고 사주 내용하고 너무 똑같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놀랬고, 이거는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어디 그 사주 보시는 분한테 해서 그분이 근데 녹음하라 그래서 제가 녹음에 네이버 클로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이 종교인으로서의 재능이 있나요? 그걸 봤는데 종교인이라기 하기에는 재가 좀 많아갖고 이제 종교를 만들면은 타락한 종교인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그만큼 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어렵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고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중장창 외치는 거죠. 네.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또 대놓고 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제사장 스타일의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저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피고 있고요. 그동안, 아무튼 그동안 제가 제시한 세계관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도형 문제를 삼각함수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실패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딱 타이밍 맞아갖고, 그때 이제 잘 됐어요. 고등학교 때 아주. 이것도 이제 학원 강사 할 때도 잘 됐죠. 이렇게 해서. 통계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모델 만들었는데 실패했고, 이제 창업했을 때는 이제 의학연구로 사람을 살리는 홍익인간, 네, 이런 또 이제 제가 어디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이걸 끝내요. 바이오가 제2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인재들이 총집합한 의대생들이 정말 이 분야의 아티스트로 돼야 된다. 이 두 개를 항상 강조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데뷔를 한 거죠. 네, 쓸모있는 사람이 될 때 되지 말고 아름다움을, 선악을, 세계 자체를 다루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우주는 이제 저는 그릇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은 했지만 뭐 되게 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쓸쓸하고 되게 우울합니다. 왜냐면 이제 존경하는 만신이죠. 김성모 씨. 이분이 이제 만화가 후배들이 만화 소재가 없다 못 써내냐고 할 때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이 인간도 외롭고 쓸쓸하고 다 속에서는 다 자기가 고장나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슬프고 우울하다. 그러니까 주제는 끝이 없다. 뭐 이런 주제고 뭐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뭐 개인이나 맨날 성장 얘기를 뭐 다들 많이 하는데 성장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간신히 본전인 거고 왜냐면 이제 죽음과 좀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홍익인간도 제가 말씀드린 인간 중심 세계관을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우울감이 좀 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ML파크, 자주 들어간 ML파크에 어떤 정말 이름 없는 현자인데 저의 뼈를 정말 제대로 때렸어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니 통찰력이 생기는 거 같냐? 정신이 늙어간다는 증거다. 다시 거울 속의 남자를 봐라. 통찰력 있는 신입사원에 들어가니 쾌재를 부터 이렇게 보고 통찰력 나이가 먹는다는 건 통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붕괴되는 거죠. 저 정말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감각에 좀 완전히 좀 붕괴가 됐어요, 지금. 예.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라면 고령화는 축복이겠지 하는데 야, 이런 정말 충격을 예. 그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글이고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의대생, 뭐 의사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람 자체가 있는 거고 이제 의대나 뭐 의사 이런 거는 이제 그 여러분의 그런 꿈을 펼치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어,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창천왕로라는 그 만화책이 제가 들어봤는데 뭐 내가 있는 곳 이곳이 이미 천하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있는 곳 이곳이 이미 천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하고 지금 이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역사와 스토리가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를 잘 써가시기를 예, 기대합니다. 정말 한 시간 꽉 채웠네요.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